조선의 임금이 어이가 놓은 침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360여 년 전 한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비극적인 진실이 드디어 현대의 빛 아래에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의 죽음은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드는 가장 중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원인이 다름 아닌 왕의 병을 고치려던 의료 행위 때문이었다는 충격적인 가설이 제기된다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그 섬뜩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이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에서야 밝혀지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강력한 호기심으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17대 국왕, 효종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병약한 왕도 아니었고 전쟁터에서 싸우다 쓰러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북벌이라는 웅대한 꿈을 품고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국력을 키우던 강력한 군주였죠. 그는 청에게 당한 치욕을 씻고 조국 조선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밤낮 없이 애썼습니다. 그렇게 강인한 의지를 가진 왕이었습니다만 1659년 그의 나이 불과 41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의 죽음은 언제나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오기 마련이지만 이렇게 예기치 못한 죽음은 당시 조선 사회를 더욱 큰 경악과 불안감에 빠뜨렸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의혹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정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의 붓끝조차 망설였던 것일까요? 당시의 기록, 즉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효종의 죽음과 관련된 대목들이 어딘가 모르게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왕의 최후에 대한 상세한 묘사보다는 여러 신하들의 상소문이나 간략한 상황 보고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이처럼 석연치 않은 기록들은 후대에 이르러 효종의 죽음에 대한 수많은 의문과 추측을 낳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날 궁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왕의 마지막 순간은 왜 그토록 베일에 쌓여 있었던 걸까요? 효종은 당시 머리에 난 종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비교적 흔한 질환일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왕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종기의 통증을 덜고 병세를 호전시키기 위해 어이들이 밤낮으로 왕의 침전에서 진료에 매달렸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 중에서도 어의 유후성은 왕의 종기에 침을 놓는 치료, 즉 자침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침술은 최고의 의학기술 중 하나로 많은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왕의 쾌유를 바라며 신중하게 침을 놓았을 어이의 손길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날의 침 치료는 예상치 못한, 아니 차마 상상할 수 없었던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유후성이 왕의 환부에 침을 놓자마자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피가 솟구쳐 나왔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출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본물 터지듯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피로 인해 왕의 상태는 순식간에 급격히 악화되었고 침전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어이들은 허둥지둥지혈을 시도했지만 왕의 생명은 이미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뒤였습니다. 왕의 몸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그 순간 궁궐 안의 모든 시계는 멈춰 버렸을 겁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가 과연 단순한 의료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왕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가 과연 단순한 의료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왕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비극을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가 본물 터지듯 솟구쳐 오르던 그 순간, 침전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을 겁니다. 어이들은 혼비백산하여 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북벌의 대의를 품고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던 효종대왕이 어이의 침 한 방에 허망하게 쓰러지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조선의 미래를 짊어진 군주가 이토록 갑작스럽게 서거했다는 소식은 온 나라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음은 물론 당시 조선 사회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며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국정은 한순간 마비되었고 대신들은 슬픔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혼란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을 테죠.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효종의 죽음은 더욱 의문투성이로 다가옵니다. 사관들은 왕의 죽음을 기록하며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는 그들의 붓끝에는 망설임과 함께 진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답답함이 배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남겨진 모호한 문장들은 오히려 후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을 뿐입니다. 강력한 군주였던 효종이 왜 이토록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한 불분명한 기록들은 수많은 추측과 억측을 낳았죠. 어두운 궁궐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던 효종의 모습, 그리고 침통한 표정으로 왕의 마지막을 지켜보던 신하들의 얼굴이 역사의 그림자처럼 아른거리는 듯합니다. 과연 왕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효종의 건강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효종은 쾌차 중이었고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거의 나아가는 단계에서 침 치료를 받았다는 정황이 보이는데요. 마치 완치를 앞둔 환자가 마지막 치료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어의 유후성이 자침, 즉 환부에 직접 깊이 침을 놓는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왕의 회복을 기원하며 신중하게 놓았을 침이 오히려 왕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어이로서 왕의 목숨을 살려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유후성의 손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왕의 생을 멈추게 만든 것입니다. 유후성이 침을 놓은 부위는 바로 종기였습니다. 당시 왕의 얼굴에 난 종기는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침이 들어가자마자 마치 둑이 무너지듯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단순한 출혈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피였습니다. 마치 붉은 강물이 터져 나오듯 왕의 침전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을 겁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침전 안의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었을 겁니다. 당황한 어이들은 허둥지둥 지혈을 시도했지만 피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고 왕의 숨은 점점 가빠져 갔습니다. 그 어떤 지혈제도, 그 어떤 응급처치도 소용이 없었죠. 그 순간 생과 사의 경계에 선 효종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고통에 몸부림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왕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극 그 자체였을 겁니다. 왕의 침전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 아닌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 되고 말았죠. 어이들의 초조한 손길과 왕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피가 뒤섞이며 그날의 참혹한 기록은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왕의 침상 옆에서 절규하는 신하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눈에 비친 왕의 마지막 모습은 아마 평생 잊히지 않았을 테죠. 이처럼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죽음 앞에서 과연 어의 유후성 한 사람의 의료 과실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어이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은 없었을까요? 당시 궁중의 복잡한 권력 다툼과 정치적 배경 속에서 왕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사고를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를 넘어 조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미스터리로 장식하게 된 것이죠. 과연 360년 전 그날 침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네, 360년 전 그날 침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어의 한 사람의 의료 과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많은 이들의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하지만 당시의 기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효종대왕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어의 유후성의 침 치료 과정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벌의 꿈을 가슴에 품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효종대왕이셨지만 말년에는 심한 두통과 함께 머리에 난 종기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종기는 점차 악화되었고 왕의 건강은 나날이 위태로워졌죠. 여러 어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처방을 시도했지만 좀처럼 차도가 보이지 않아 궁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의 유후성은 고심 끝에 왕의 머리에 직접 침을 놓는, 즉 자침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로서는 종기를 치료하는 데 흔히 쓰이던 방법이었지만 한나라의 왕에게 직접 침을 놓는다는 것은 어이에게도 엄청난 부담과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을 겁니다. 유후성은 왕의 관자놀이 부위에 조심스럽게 침을 놓았다고 승정원 일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침이 놓이자마자 효종대왕께서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몸부림치셨고 침 맞은 부위에서는 마치 본물 터지듯 붉은 피가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침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어이들은 혼비백산하여 지혈을 시도했지만 피는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붉은 피가 왕의 몸과 침상을 적시며 흘러내리는 동안 궁중의 모든 사람들은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죠. 이처럼 갑작스럽고 엄청난 출혈은 어이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지혈에 매달렸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을까요? 결국 효종대왕께서는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로 인해 침 치료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승하하고 마셨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어이의 침 치료를 받다가 피를 쏟으며 세상을 떠나다니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비극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를 넘어 어의 유후성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되었을 것이고 조선 왕실에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을 테죠. 과연 유후성의 침은 왜 그토록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것일까요?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였을 겁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수많은 중요한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 비극적인 왕의 죽음은 36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현대의학의 눈으로 다시금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록들은 그저 왕이 침을 맞고 피를 흘리다 죽었다는 사실만을 전할 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설명은 부족했죠. 그러나 현대의 의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당시의 승정원 일기나 조선왕조실록 같은 귀한 고문원들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문장 하나하나를 넘어 당시의 의료 행위와 왕의 건강 상태, 그리고 죽음 직전의 증상들을 현대 해부학과 생리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 노력했죠. 특히 침 맞은 부위에서 피가 솟구쳤다는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현대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볼 때 사람의 머리, 특히 관자놀이 부위에는 측두동맥과 같은 주요 동맥이 피부 바로 아래를 지나갑니다. 이 동맥은 두피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만약 침이 이러한 혈관을 직접적으로 관통하거나 손상시켰다면 엄청난 양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견해입니다. 당시 어이들은 침을 놓을 때 혈관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이 현대만큼 풍부하지 않았을 테니 의도치 않게 치명적인 부위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즉, 단순한 침술 과실을 넘어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해부학적 지식의 한계가 불러온 비극적인 의료 사고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출된 것이죠. 이렇게 수백 년 전의 모호한 기록이 현대의학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과도한 출혈이라는 명확한 사인으로 구체화되는 순간, 우리는 역사적 미스터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됩니다. 과거의 비극이 현재의 지식과 만나 새로운 진실을 밝혀내는 놀라운 순간인 거죠. 어쩌면 그날 유후성 어이는 왕의 고통을 덜어주려던 선의의 마음으로 침을 놓았을 테지만 당시 의학기술의 한계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던 것은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과도한 출혈이라는 치명적인 사인이 어떻게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인지 더 깊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효종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드리워진 미스터리가 어이의 침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출혈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현대의학의 시선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았죠. 당시 의학기술의 한계가 빚어낸 비극적인 의료사고였을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는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결정적인 단서가 조선 역사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볼 차례입니다. 수백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왕의 죽음이 과도한 출혈이라는 명확한 사인으로 구체화되는 순간,
역사는 새로운 빛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력한 군주로서 북벌의 꿈을 키우며 조선의 국력을 끌어올리려 했던 효종대왕. 불과 40살의 젊은 나이에 어이의 침치료 중 발생한 치명적인 실수로 세상을 떠났을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믿기 어려운 비극이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마치 거대한 산맥을 넘으려던 용맹한 등반가가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형국과도 같다고 할까요?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불운을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었습니다. 효종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북벌 정책을 추진하던 당시 조선 전국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으로 대외 정책을 이끌던 구심점이 사라지자 그동안 억눌렸던 정치 세력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특히 서인과 남인 간의 권력 다툼은 더욱 격화되었고 이는 예속 논쟁과 같은 격렬한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지며 조선 후기 정치사의 큰 흐름을 결정짓는 계기가 됩니다. 한 왕의 죽음이 이토록 거대한 정치적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시 왕의 존재가 갖는 무게감을 다시금 실감하게 합니다. 어쩌면 유후성 어이의 침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한 시대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효종의 죽음이 오직 의료사고였는지 아니면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은 더 깊은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역사학계 내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왕의 죽음은 언제나 권력 재편의 기회가 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과도한 출혈이라는 치명적인 사인이 명확히 제시됨으로써 우리는 최소한 그날의 비극이 어떻게 촉발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단서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을 찾아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과거의 모호함 속에서 헤매던 우리의 시선이 현대과학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비로소 선명한 진실의 윤곽을 보게 된 순간이라고 비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수백 년 전의 모호한 기록들이 현대과학의 정밀한 분석과 만나 하나의 명확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현재의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살아있는 학문이라는 것을요. 효종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은 당시 의학 수준의 한계와 의료 행위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의학 발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인류가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하는 현대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기록의 빈틈을 메우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려는 집념이 없다면 역사는 그저 오래된 이야기에 머무르고 말겠죠. 하지만 이렇게 탐구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생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가 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혔던 고문서가 전문가의 손길로 다시 살아나 새로운 의미를 전하듯이 말이죠.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가끔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그 답을 들려주기도 하죠. 효종의 죽음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어이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깊은 성찰을 안겨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비극이 현재의 지혜와 만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는 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효종대왕의 죽음 이후 조선의 정국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 사건이 과연 또 다른 왕실의 미스터리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지는 않았는지 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또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지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통찰을 안겨드릴 것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